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시댁은 바다가 보이는 집이에요. 시아버지는 택시 하시고 시어머니는 물질 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시고요. 아버님이 옛날에 대기업 공장 다니셔서 연금은 꽤 나와서 아버님 택시하는 돈에 연금하면 달마다 두 분 생활하시는 만큼은 나오세요. 친정 부모님 두 분은 공무원 일 하셨어서 정년도 아직 남으셨고 저희가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두 분 충분히 먹고 산다며 걱정 말라고 하셨었어요. 부모님들 노후 이야기와 시댁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지금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시댁에 묶여 있어서예요. 우선 남편과 저는 양가의 도움 없이 반반 결혼을 했어요. 저희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다니던 중 우연히 회사 선배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좋은 사이로 발전해 결혼에 성공했죠. 저의 남편은 차분한 모습에 남편은 저의 활발한 모습에 반해 연애 중에는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며 알콩달콩 잘 만났었어요.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별 큰일 없이 상견례를 치르고 무난한 결혼과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아이 계획을 세웠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회사는 가족, 임신, 출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복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을 믿고 저와 남편은 결혼 후 바로 2세 계획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아이를 가졌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아이를 출산한 후 저와 남편은 계획대로 함께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죠. 저 2년, 남편 1년 이렇게 휴직하기로 했습니다. 모아둔 돈과 결혼 준비 후 남은 돈 등을 모아보니 1년 정도는 수입 없어도 아이를 돌보며 문제없이 생활이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사실 남편과 제가 동시에 달려들어도 육아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둘 다 처음인 일이었고 책과 영상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도움을 청할까 망설이다가도 엄마도 일이 바쁘시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그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한 달 정도만 시댁에 와 있으라고. 필요한 거 알려주고 본인이 도와주시겠다고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를 엄청 좋은 분이라 생각했어요. 처음 식사 자리에서 만나뵌 이후 현재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고 명절에도 찾아뵙고 생일도 챙기고 등등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내오는 짧은 시간 동안 제 의견은 모두 존중해 주셨고 제게 강요하는 일도 심부름 같은 걸 시키시는 일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면 뭐 하고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많이 배우러 가겠다고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제가 가장 후회하고 있는 선택이고요. 우선 첫 일주일은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어머님이 오히려 절 손님 취급하며 쉬게 하셨고 아이를 돌보는 부분도 잘 알려주셨고 어머님 덕분에 저도 그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낮으로 힘들었는데 컨디션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두 번째 주부터 발생했어요. 어머님이 음식을 알려주신다며 부엌으로 와보라기에 네 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등어 한 박스가 있었어요. 대충 봐도 50마리는 넘어 보이는 그 무수한 고등어를 옆에 쌓아두고 대충 한두 마리 손질하는 법을 보여주시곤 제게 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해산물이나 생선, 회 같은 걸 전부 안 좋아해요. 바다에서 나는 음식들 중에 먹는 거라면 미역국, 캔 참치 정도였고 고등어구이, 조기구이 그런 것들 모두 안 좋아했었죠. 심지어 연어나 참치회 같은 고급회 종류도 안 좋아해요. 비린내에 많이 예민하거든요. 대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나물이나 채소, 야채 음식을 많이 해주셔서 육류 혹은 채소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저라 살면서 그렇게 많은 고등어는 처음 봤어요. 처음 하는 일이니 당연히 엉성하고 느릿하게 손질을 하니 어머님이 고등어 비린내 가득 나는 고무장갑으로 저를 퍽 미시군. 그렇게 느려서 어느 세월에 생선을 잡냐고 궁시렁거리시며 고등어 대가리를 퍽 소리나게 치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해요 어머니 하고 웅크렸죠. 그때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애기 아빠 생선 반찬 안 해주냐고. 밥은 어떻게 챙겨주냐고. 저는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 먹고 메인 국이나 찌개만 제가 끓인다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맞벌이였고 호봉 자체는 제가 남편보다 높아서 연봉도 높고 업무 강도도 더 높아요. 결혼도 반반이었으니 집안일 분담과 관한 부분도 반반으로 하자고 이야기 끝난 상태라 제가 메인 반찬,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나 먼지 청소기는 제가, 걸레질과 물 청소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대답했는데 어머님이 정말 눈을 세모나게 뜨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 아들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파는 반찬을 사 먹이냐고. 알아서 잘 하는 줄 알고 내버려뒀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친다며 정신교육 똑바로 시켜줄 테니 앞으로 눈깔 똑바로 뜨고 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말이 너무 빠르고 사투리나 억양이 너무 강해 못 알아듣는 말이 대부분이었지만 대충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저한텐 정말 지옥이 펼쳐졌네요. 어머님은 남편과 아버님이 없는 순간마다 제게 인신공격과 잔심부름을 시키며 절 괴롭히셨어요. 괴롭힘 중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갑자기 슈퍼에 가서 무언가를 사오라고 시키세요. 예를 들면 간장이나 두부 같은 거요. 그래서 그걸 사오면 이 브랜드 말고 이 집 거 말고 하며 다시 가라고 하세요. 그럼 교환을 해오면 또 이게 아니라고 절 보내세요. 도대체 뭘 사오라는 거냐 물어보면 말대꾸를 한다며 제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시거나 못 배워 처먹은 티 낸다며 저희 부모님을 욕하세요. 막말로 공무원이 우리 부모님이 물질을 하던 당신보다 못 배우셨을까 하는 말이 절로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도대체 왜 참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요. 어차피 한 달이니까 한 달만 버티면 되니까 싶어 참았어요. 멍청하게 참기만 했죠. 남편한테 이야기라도 해볼 걸. 그래도 자기 엄마 편이겠다 싶어 말도 못했네요. 그렇게 모욕과 괴롭힘 속에서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남편을 앞세워 친정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한테 시달리느니 아이한테 시달려 밤잠 못 자는 게 마음은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겠구나 안도한 것도 잠시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본인 손목이 안 좋아 병원을 다녀야 하니 집에 좀 머물자는 이야기를 핑계로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떠난 사이 어머님은 제게 다가와 제 머리채를 휘어쥐곤 시발년아 그렇게 나르면 내가 못 올 줄 알았냐? 여우 같은 년이 어디서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설치느냐? 내가 니년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주겠다고 절 협박했죠. 그 말에 뚝뚝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님한테 도망쳐 방으로 들어와 엉엉 울자 저 우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왜 그러냐고 절 안아주더라고요. 남편 품에서도 전 어차피 어머님 편이겠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 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님과 생활을 하며 정말 온갖 일에 다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하나하나를 꺼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은 후 이딴 쓰레기는 너 혼자 처먹으라고 제 얼굴에 던지고 버리고 오라고 소리치시고 제가 한 음식이 조금이라도 입에 안 맞으면 냅다 쌍욕을 뱉으셨어요. 한날은 꽁치 김치찜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꽁치 통조림을 사왔더니 나보고 개밥을 처먹으라는 거냐며 내가 개년이라 돌려가냐고 캔을 통째로 제게 던지시더라고요. 그 깡통에 맞아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로 가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프다고 유세 떠느냐니 오바 떨지 말라느니 온갖 욕을 하셨죠. 하지만 그쯤 이상한 부분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님이 저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만 절 괴롭힌다는 걸요. 보통 남편이 운동하러 집을 비웠을 때,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갈 때, 화장실 등을 갈 때 등 남편이 없을 때만 제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혹시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편의 행동을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르는 건 아닌지, 어쩌면 내 편을 들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론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만약 또 지랄을 하면 녹음을 하고 남편을 불러보자.
수술한 후 입원한 병실 속에서 잠도 못 자고 온갖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 생각에 약하게 남아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가 다친 이유가 거실 청소를 하다 넘어져 벽 모서리에 찍혀 다친 건 줄 아는 거예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을 건데 만약 남편 눈치를 안 본다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 약한 확신이 커진 계기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후 남편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절 보호했고 그 시간 동안은 어머님이 제게 아무런 터치도 안 하셨어요. 남편은 화장실을 갈 때도 불안하다고 화장실 문 앞에 있어달라고 하거나 아님 안방 화장실에 있을 테니 저는 안방에서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저를 과보호했죠. 넘어져 다쳤다는 말에 저를 이렇게 신경 쓰는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절 괴롭혔다는 걸 알고도 모른 채 했다는 게 안 믿겼어요. 확신은 커졌고 그쯤 남편도 제가 꽤 안전하다는 걸 인지했는지 따라다니는 일을 관뒀죠. 아직까지도 어머님은 남편 눈치를 꽤 보는 듯 했지만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이 아기국이 먹고 싶다며 생아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남편은 아기국 좋지. 나는 아기 목욕시켜둘게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어머님은 제게 아기를 던져주며 알아서 해보라 하시곤 팔짱을 끼고 제 뒤에서 절 쳐다보셨어요. 저는 정말 살면서 이렇게 징그럽게 생긴 생선은 처음이었어요. 보고 있기만 해도 역겹게 생긴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손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혀 한 손으로 칼을 잡고 한 손으로 아기를 잡은 상태로 얼타 있었죠. 얼타 있는 저를 보던 어머님은 큰 소리로 혀를 차며 못 배운 년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지 애미가 딸려는 오죽 족같게 키웠으면 남편 밥도 하나 못 차려주냐. 개땡에서 난 년은 티가 나네 등등 차마 입에도 못 담을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표정, 저를 깔보는 그 비웃음 가득한 그 표정이 그날따라 더 화가 났고 저는 쥐고 있던 칼을 어머님이 서 계신 바로 옆에 던지며 악 소리를 질렀어요.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른 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제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를 질렀고 어머님은 어디서 미친년이 하고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 잡고 있던 아기를 어머님 얼굴에 후려쳤어요. 제 얼굴 2개만한 찐득한 날생선이 어머님 얼굴을 덮고 어머님은 바로 바닥으로 나뒹굴었어요. 우당탕 소리에 남편이 놀래서 나오니 어머님한테 맞은 볼이 벌겋게 부은 저와 바닥에 뒹구는 어머님과 아기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저는 그 말에 바로 엉엉 울며 이제껏 맞았던 일, 욕먹은 일 등등을 쏟아내듯 말했어요. 중간중간 어머님이 미친년아 어디서 거짓말을 치냐고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이 다 제지해줬어요. 앞에서 어머님은 땡땡년, 개만도 못한 년, 소새끼, 개새끼 등등 온갖 패드립의 쌍욕을 중얼거리며 눈돌아 제게 달려드셨고 저는 엉엉 울며 속에 바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진정된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계시던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 어머님 짐을 모두 챙겨놓고 어머님 먹살을 잡고 바닥에서 질질 끌고 가 문 밖으로 내보내며 이야기했어요. 당신 내 엄마 아니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정작 더러운 건 당신 아니냐고. 아버지한테도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연락도 찾아오지도 말라고 전해라며 문을 쾅 닫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게 돌아와 제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사실 옛날에 딴 남자랑 바람이 나서 아빠랑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엄마 돈을 전부 들고 사기까지 치고 날라버렸고 갈 곳이 없어 다시 아빠와 자기한테 와 받아달라고 했었대요. 그때 죽은 것처럼 식모 마냥 살 테니 제발 한 번만 받아달라는 말에 자기 아빠가 모른 척 받아줬다네요. 집 나간 때가 남편 중학생 때 들어온 때가 고등학생 때였으니 자기는 알만큼 알았고 엄마에게 정도 없었대요. 그냥 언제든 날 버릴 사람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애써서 만든 가족과 가정을 망가뜨리는 꼴을 보고 속이 무너질 것 같다고. 제게 너무 미안해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다시는 그 집이랑 연락 안 할 테니 난 이미 한 번 죽었다 생각하고 나한테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남편을 탓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당신 못 믿고 혼자 떠안아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당연히 어머님 편을 들 거라 생각해 무서웠다 이야기하고 함께 껴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다 울고 집도 치우고 저는 맨정신에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남편은 그 내용을 아버님께 전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과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제대로 혼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도 당신 아내인지라 어머님을 내쫓지는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해 주셨어요. 앞으로 시댁은 없다 생각하고 살라고 하시면서 명절에는 어머님을 제외하고 셋이서 얼굴 한번 보거나 하자시더라고요. 며느라가 용돈 주고 밥도 먹여야 하는데 본인이 미안하다고 눈물 훔치며 사과하시는 모습에 다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볼 일도 없고 남편이 정말 제 편이고 절 사랑한다는 확신도 얻었네요. 아이까지 우리 세 식구 앞으로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